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공개된 원피스 최종 정보에 따르면 말이죠. 엘바프 앞바다에서 샹크스의 공격 단 한 방에 적단 전체가 수장되며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던 사내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드디어 1178화 표지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원피스 커뮤니티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엘바프 앞바다, 붉은 머리 해적단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배가 두 동강 나고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았던 그 남자. 생존 확률 0%에 수렴했던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무려 최신화인 1178화 표지에 그 빛빛 선명한 모습을 다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방의 카모사리의 해적단 전체가 수장되며 원피스 쟁탈전에서 완벽하게 탈락한 줄 알았던 키드가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걸까요? 누군가 그를 바다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패기로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을 뚫고 돌아온 걸까요? 이 표지 한 장이 암시하는 엄청난 진실 앞에 우리는 지금까지 엘바프 에피소드를 보며 놓치고 있던 거대한 떡밥들을 다시 맞춰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엘바프 바다 밑에 가라앉은 키드의 진짜 운명과 앞으로 벌어질 최종장의 소름 돋는 전개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키드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품 내외적으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깔려 있습니다. 비록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의 패국에 의해 빅토리아 펑크호가 산산조각나고 키드의 적단 괴멸이라는 절망적인 내레이션과 함께 바다로 가라앉는 끔찍한 참사를 겪었지만 팬덤과 분석가들이 키드의 부활을 100% 확신하는 소름 돋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다 작가 특유의 괴멸과 사망의 엄격한 묘사 차이입니다. 원피스를 오랜 시간 깊이 있게 파고든 독자들이라면 오다 작가의 연출 법칙을 아실 겁니다. 오다 작가는 캐릭터가 확실하게 사망하여 서사에서 영구 퇴장할 때 그 최후의 순간을 굉장히 뚜렷하고 장엄하게 그리고 이견의 여지 없이 묘사합니다. 정상결전의 에이스와 힘수염이 그랬고 와노쿠니의 야스 이에가 그랬습니다. 엘바프 앞바다에서 키드 해적단은 분명 배가 부서지고 전원이 바다에 빠지며 괴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의 싸늘한 시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키드가 바다에 빠졌으니 죽은 거 아니냐고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시체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극적인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을 확률이 99.9%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신시대 삼선장의 거대한 서사와 폐왕색 패기의 자질입니다. 키드는 루피, 로와 함께 와노쿤이라는 거대한 에피소드를 이끌며 사왕 빅맘을 무너뜨린 핵심 주역 중 한 명입니다. 수백 화에 걸쳐 빌드업된 신세대의 상징입니다. 게다가 그는 수백만 명 중 한 명에게만 허락된다는 왕의 자질, 폐왕색 패기의 각성자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서사적 무게감과 잠재력을 가진 캐릭터를 단지 샹크스의 견문색 미래 예지 능력과 압도적인 파괴력을 독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일회용 전투력 측정기로 소모하고 완전히 퇴장시킨다. 이는 오다 작가의 스토리텔링 방식과 전혀 맞지 않으며 그동안 쌓아온 서사에 대한 지독한 낭비입니다. 키드는 이 처절한 패배를 딛고 일어서야만 완성되는 서사를 부여받은 캐릭터입니다. 셋째, 세계관 최대 핵심 떡밥인 불의 흉터의 남자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와노쿠니 출항 이후 키드는 원피스 쟁탈전의 마지막 열쇠인 불흉터의 남자를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엘바프에 도달했죠. 이 거대한 세계관의 미스터리가 아직 단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엘바프는 그 떡밥이 풀릴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스토리 진행 과정에서 그 단서를 쫓던 키드가 다시 얽히며 재등장할 명분은 차고 넘치다 못해 폭발할 지경입니다. 넷째, 눈물겹다 못해 처절했던 동료들의 희생입니다. 샹크스의 압도적인 패기 앞에 선 킬러와 해적단 선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한 선장 키드를 살리기 위해 피땀 흘려 사선에서 모은 로드 포네그리프의 탁본까지 순순히 내놓으며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자존심이 전부인 해적세계에서 그것도 사왕을 쓰러뜨린 해적단이 모든 것을 포기한 셈입니다. 소년 만화의 왕도를 걷는 원피스에서 동료들의 이 처절하고 숭고한 희생이 그저 바닷속 거품으로 사라지게 둘 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키드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라도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키드의 험난한 해적 인생에 들이운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절망의 산, 사왕 빨간 머리 샹크스에 대해 아주 깊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한 적대 관계를 넘어 오다 작가가 작정하고 설계한 잔혹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왼팔을 앗아간 장본인, 뼈아픈 굴욕의 시작, 시간을 거슬러 2년 전, 피 끓는 루키로서 신세계에 당당히 진입했던 키드는 빨간머리 해적단과의 항쟁에서 샹크스의 얼굴은커녕 그림자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벤 베크맨 등 간부진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왼팔을 잃는 처참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을 올가맨 질긴 악연의 핏빛 서막이었습니다. 엘바프에서의 철저한 파멸과 샹크스의 분노, 워노쿠니에서 빅맘을 꺾으며 기세를 올린 키드는 복수를 다짐하며 마침내 샹크스의 구역인 엘바프에 도달했습니다. 키드는 자신의 필살기인 댐드펑크로 샹크스의 산화해적단들을 단숨에 지워버리려 했죠. 하지만 샹크스의 견문색 패기가 그 끔찍한 미래를 찰나의 순간에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산화들이 학살당하는 미래를 본 샹크스는 단 일말의 자비도 없이 진심을 담아 선제 공격을 날렸습니다. 과거 해적왕 골디로저의 기술이었던 카무사리 단 한 방. 그 한 번의 공격에 30억 베리의 현상범 키드와 그의 오른팔 킬러가 동시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습니다. 결국 배는 두 동강 나고 로드 포네드리프 탑본마저 모조리 빼앗기며 키드 해적단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혹하고 잔인한 평행이론, 구원자와 파괴자. 여기서 우리는 오다 작가가 천재적으로 설계해둔 두 사람의 가혹한 평행이론에 전율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샹크스와 키드, 두 사람 모두 강렬하고 불타오르는 붉은 머리카락, 얼굴에 선명하게 새겨진 전투의 흉터,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왼팔을 잃은 외팔이라는 완벽에 가까운 외형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두 외팔이 붉은 머리 사내가 원피스 세계관에서 뿜어내는 상징성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샹크스가 루피에게는 밀짚 모자를 물려주며 꿈을 응원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나타나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주는 따뜻하고 절대적인 멘토이자 구원자라면, 키드에게 샹크스는 신세계의 뼈저린 잔혹함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두 번이나 피눈물 나게 가르쳐주는 자비라고는 단 1g도 없는 통곡의 벽이자 파괴자로 철저하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팔을 잃은 붉은 머리의 사내가 누군가에겐 바다로 나아갈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겐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절망이 되는 이 숨 막히는 서사적 연출, 굵고 진한 선으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한편의 코믹북처럼 샹크스와 키드의 관계는 빛과 그림자 그 자체입니다. 과연 키드는 이 짙은 그림자와 절망을 찢어발기고 다시 한번 빛을 향해 포효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엘바프의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캡틴 키드가 과연 어떤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그리고 스토리의 어느 기막힌 타이밍에 다시 튀어나와 전세계 독자들을 경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불의 흉터에 남자와 손을 잡고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의 기발하고 날카로운 추측과 이론들을 지금 바로 댓글 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전부 읽고 하트 달아드리겠습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